제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기슭에 모인 동물들의 모습은 꽤나 볼만했다. 새들은 깃털이 땅에 질질 끌려 엉망이었고 다른 동물들은 털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다들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언짢고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몸을 말리느냐 하는 거였다. 모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앨리스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실제로 앨리스는 앵무새와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앵무새가 슬쩍 토라져서는 이렇게 말했다. 난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는 것도 더 많아. 그러자 앨리스가 앵무새의 나이를 알기 전까진 수긍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고 또 앵무새는 앵무새대로 못 가르쳐 준다며 단호하게 버티는 바람에 그걸로 논쟁은 끝이 났다. 마침내 동물들 중에서 권위가 있어 보이는 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앉아서 내 말을 들어봐요. 내가 곧 여러분의 몸을 말려주겠어요. 이 말을 듣자 모두들 순식간에 쥐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어서 빨리 몸을 말리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것 같아 앨리스는 초조한 마음으로 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에헴. 드디어 쥐가 거들먹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다들 준비됐나요? 이건 내가 아는 가장 몸이 건조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정복자 윌리엄은 로마 교황의 후원 아래 최근 숱한 왕위 찬탈과 정복을 겪으며 지도자를 원하고 있던 영국을 쉽게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는 아휴. 앵무새가 몸을 떨며 말했다. 네? 쥐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아주 정중하게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앵무새가 허둥지둥 대답했다. 난 또 뭐라고 한 줄 알았네요. 쥐가 말했다. 그럼 계속하지요.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는 윌리엄을 지지했고 애국심이 투철한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건드조차 그것이 현명한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뭘 알아차렸다고요? 오리가 물었다. 그것이요. 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물론 그게 뭔지는 아시겠죠? 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당연히 잘 알죠. 오리가 말했다. 그건 보통 개구리 아니면 벌레예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대주교가 뭘 알아차렸느냐가 하는 거라고요. 쥐는 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말을 이었다. 에드거 황태자와 함께 윌리엄을 만나 왕관을 전하는 게 현명한 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 윌리엄도 겸손하게 행동했지요. 하지만 노르만족의 오만함은 이제 몸이 좀 어때? 쥐가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여전히 축축해. 하나도 마르는 것 같지 않아. 앨리스가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이때 도도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엄숙하게 말했다.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즉각 채택하기 위해 휴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좀 쉽게 말해요. 새끼 독수리가 소리쳤다. 말이 너무 길어서 무슨 뜻인지 반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새끼 독수리는 웃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몇몇 다른 새들은 아예 대놓고 킥킥거렸다. 내 말은 몸을 말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코커스 경주라는 말이에요. 도도새가 언짢은 기색으로 말했다. 코커스 경주가 뭐예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다지 궁금해서는 아니었다. 다만 도도새가 마치 누군가 말해주길 기대하듯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무도 내켜하지 않자 앨리스가 나섰을 뿐이다. 도도새가 입을 뗐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지요. 도도새는 먼저 둥그렇게 경주로를 그렸다. 그런 다음 모두들 선을 따라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섰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출발!
신호도 없이 각자 내킬 때 달리기 시작했고 또 내킬 때 멈추었다. 따라서 언제 경기가 끝날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30분여를 그렇게 달려 몸이 꽤 마르자 도도새가 갑자기 소리쳤다. 경주 끝! 다들 도도새 주변으로 몰려들더니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그건 도도새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도도새는 손가락 하나를 이마에 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들 잠자코 기다렸다. 마침내 도도새가 입을 열었다. 모두가 우승자예요. 그러니까 모두 상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상은 누가 주죠? 다들 동시에 입을 모아 물었다. 그야 물론 저예지요. 도도새가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켰다. 그러자 모두들 순식간에 앨리스를 에워싸더니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상 줘! 상 줘! 앨리스는 어쩔 줄 몰랐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앨리스는 사탕 한 봉지를 꺼낸 다음 모두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사탕은 정확하게 하나씩 돌아갔다. 하지만 저 아이도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쥐가 말했다. 물론이지. 도도새가 아주 진지하게 대꾸했다. 그러고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주머니에 다른 건 없니? 골무밖에 없어요. 앨리스가 서글프게 대답했다. 이리 줘봐. 도도새가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다시 앨리스 주위로 모여들었고 도도새가 잠옷 엄숙한 태도로 앨리스에게 골무를 건네며 말했다. 이 우아한 골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도새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앨리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들 너무 진지해 보여 차마 웃지도 못했다. 게다가 마땅히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최대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골무를 받았다. 다음은 사탕을 먹을 차례였다. 사탕을 먹는 일은 시끌벅적 수선스러웠다. 덩치가 큰 새들은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며 불평을 해댔고 작은 새들은 사탕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등을 두드려 주어야 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게 끝났고 다들 다시 둥글게 모여 앉아 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 내 얘기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앨리스가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쥐의 기분을 또 건드리면 어쩌나 걱정하며 나직히 덧붙였다. 내가 고와 강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야. 그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길고도 슬픈 이야기야. 쥐가 앨리스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 꼬리가 길긴 하네. 앨리스는 쥐의 꼬리를 이상하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꼬리가 왜 슬프다는 건데? 앨리스는 쥐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그 이유를 생각했고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분노의 여신이 집에서 생쥐와 마주치자 말했네. 우리 같이 법원에 가자. 난 널 고소할 거야. 자,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난 오늘 아침에 진짜로 할 일이 없거든. 생쥐는 그녀에게 말했네. 여신님, 배심원도 판사도 없는 그런 재판은 하나마나 아닐까요? 내가 판사고 배심원이 되면 되지? 늙고 교활한 그녀가 대답했네.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널 사형에 처하게 될 거야.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쥐가 앨리스를 엄하게 나무랐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안해. 꼬리가 5번 휘저어진 거 맞지? 앨리스가 예의 바르게 용서를 구했다. 아니야. 쥐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니라고? 언제나 남을 돕고 싶어하는 앨리스가 걱정스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내가 밖으로 나가게 해줄게. 집어치워! 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날 모욕했어. 쥐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일어나 가버렸다. 그러던 게 아니야. 하지만 너도 너무 쉽게 삐치는 거 아니니? 앨리스가 애초롭게 매달렸다. 쥐는 씩씩대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돌아와서 제발 너 이야기를 마저 해줘. 앨리스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러자 다른 동물들도 입을 모아 함께 외쳤다. 그래, 제발 얘기해줘. 그러나 쥐는 못 참겠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걸음을 더 빨리 할 뿐이었다. 그냥 가버렸네. 생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앵무새가 한숨을 내쉬었다.
늙은 개 한 마리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딸에게 말했다. 봐라 얘야, 저렇게 화를 못 참으면 안 된단다. 됐어요 엄마. 엄마를 참아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 딸이 불통하게 쏘아붙였다. 다이너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쥐를 금방 잡아왔을 텐데.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앨리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다이너가 누군지 물어봐도 되니? 앵무새가 말했다. 앨리스는 다이너에 대해서라면 언제나 자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신이 나서 대답했다. 다이너는 우리 집 고양이야. 쥐 잡는 데는 선수지. 참, 새도 얼마나 잘 쫓는지 몰라. 작은 새라면 보자마자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걸? 앨리스의 말에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 몇몇 새들은 당장 자리를 떴다. 늙은 까치 한 마리는 슬그머니 제 몸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방공기는 몸에 안 좋거든. 카나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새끼들에게 외쳤다. 가자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다. 다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떠나갔고 앨리스는 금세 혼자가 되었다. 다이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앨리스가 풀이 죽어 중얼거렸다. 여기선 아무도 다이너를 좋아하지 않나 봐.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인데. 아, 귀여운 다이너. 내가 널 다시 볼 수나 있을까? 너무도 외롭고 우울한 마음에 앨리스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잠시 후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종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마음이 바뀐 쥐가 이야기를 마저 하러 돌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앨리스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제4장 토끼가 비를 보내다. 소리의 주인공은 가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는 흰 토끼였다. 토끼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앨리스는 토끼가 혼자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 내 사랑스러운 발, 내 털과 수염아, 부인은 날 죽이려고 들 거야. 안 봐도 훤해. 도대체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앨리스는 이내 토끼가 부채와 흰 가죽 장갑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마음씨 착하게도 이리저리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채와 장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눈물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던 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뀐 건지 유리탁자와 작은 문이 있던 긴 복도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곧 토끼가 주변을 뒤적거리던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화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아니, 메리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집에 가서 내 장갑이랑 부채 안 가져오고 서울로 당장! 앨리스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을 누군가로 착각하고 있다고 설명할 틈도 없이 토끼가 가리킨 쪽을 향해 냈다 뛰었다. 내가 자기 하녀인 줄 아나 봐. 앨리스는 달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일단은 토끼에게 부채와 장갑을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앨리스는 작고 아담한 집에 다다랐다. 문 위에는 흰 토끼라고 새겨진 번쩍이는 노쇠 문패가 달려 있었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찾기도 전에 진짜 메리앤을 만나서 쫓겨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문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 다음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토끼 심부름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다음번엔 다이너까지 내게 심부름을 시키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러면서 앨리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아가씨, 어서 와서 산책 나갈 준비하세요. 금방 가요, 유모. 하지만 다이너가 돌아올 때까지 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쥐구멍을 지켜야 하는걸요. 앨리스는 계속 생각했다. 다이너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말 거야. 그때 앨리스는 창가에 탁자가 놓인 작은 방으로 막 들어서고 있었다. 탁자 위에 부채 하나와 조그맣고 하얀 가죽 장갑 두세 컬레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 한 컬레를 들고 막 방을 나오려는데 거울 근처에 놓인 작은 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번엔 날 마셔요와 같은 표시가 없었는데도 앨리스는 병마개를 열고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뭔가 먹거나 마시기만 하면 재미난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 이 병도 확인해 봐야겠어. 다시 자라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작은 몸으로 있는 건 정말이지 너무 지긋지긋해. 앨리스의 바람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것도 기대보다 훨씬 빨리. 채 반도 마시기 전에 앨리스의 머리는 천장에 닿아 짓눌렸고 목이 부러지지 않게 고개를 수그려야만 했다. 앨리스가 얼른 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커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저 문으로 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앨리스는 계속 커지고 커져서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더 커져서 한쪽 팔은 몸까지 닿고 다른 팔은 머리 위에 둔 채 누워 있어야 했다. 그래도 키는 계속 자라서 결국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내밀고 한쪽 팔은 굴뚝 속으로 넣어야 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다행히도 작은 병의 마법이 다 끝났는지 앨리스의 몸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방을 빠져나갈 가망 같은 건 아예 없어 보였다. 이런 형편이니 앨리스의 기분이 엉망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다. 집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도 않고 쥐나 토끼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도 않았잖아. 토끼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긴 해도 이렇게 사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해. 나한테 벌어질 일들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건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거잖아. 나에 대한 책이 있어야 해. 그렇고 말고 내가 크면 꼭 한 권 써야지. 하지만 난 지금도 이렇게나 큰걸? 그러고는 서글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적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클 정도로. 앨리스는 생각했다.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니 좋은 면도 있긴 해. 할머니가 될 일은 없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건 정말 싫어. 이런 멍청이. 앨리스가 스스로를 나무랐다. 여기에 어떻게 공부하니? 내 몸 하나라도 벅찬데 책을 어디다 놓는다고. 이렇게 앨리스는 혼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자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다. 메리앤! 메리앤! 어떤 목소리가 앨리스를 불렀다. 얼른 내 장갑 가져와! 그러더니 층계를 뛰어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작게 들렸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걸 알고는 집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었다. 자기가 토끼보다 1000배는 더 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이젠 토끼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윽고 문 앞에 이른 토끼가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안쪽으로 열리는 문은 앨리스의 팔꿈치가 꾹 누르고 있는 탓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빙 돌아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는 안 될걸? 앨리스가 속으로 별렀다. 그리고 잠시 후 창문 바로 아래서 토끼의 기척이 느껴지자 갑자기 손을 쫙 펼치고는 허공을 움켜쥐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깍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앨리스는 토끼가 아마 오이를 키우는 온실 같은 데 떨어졌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곧이어 토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트! 페트! 어디 있는 거야? 그러자 앨리스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사과를 캐고 있습니다요, 나리. 사과를 캔다고? 나 참. 토끼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봐, 여기서 나 좀 꺼내줘. 페트, 자네가 한번 말해봐. 창문 안에 있는 저게 대체 뭐야? 폴인데쇼, 나리. 팔이라고 이런 덜 떨어진 저렇게 큰 팔 본 적 있어? 창문에 꽉 찼잖아. 그게 그렇긴 하네요, 나리. 하지만 그래도 팔은 팔인데쇼. 뭐 어쨌든 저런 게 저기 있으면 안 돼. 얼른 가서 치워. 그리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싫습니다요, 나리.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라든가 시키는 대로 해. 이 겁쟁이야. 하는 수군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을 뿐
결국 앨리스는 다시 한번 손을 쫙 벌려 허공을 헤집었다. 이번에는 두 명이 내지르는 비명과 함께 유릎 깨지는 소리가 더 크게 났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오이 온실이 꽤 많은가 봐. 다음엔 또 무슨 짓을 하려나? 창문 밖으로 끌어내준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나도 정말이지 더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앨리스는 한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작은 수레바퀴 구른 소리가 나더니 여럿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사다리 하나는 어디 있지? 글쎄, 난 이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빌이 가지고 있겠지. 빌, 사다리 이리 가져와 친구. 여기 이쪽 구석에 세워. 아니, 먼저 한 대 묶어야지. 아직 반도 안 닿네. 그래, 이젠 되겠다. 적당히 해. 이봐 빌, 이 밧줄 잡아. 지붕이 잘 견뎌낼까? 저 석판 엉성하니까 조심해. 떨어진다. 조심해. 누가 그랬어? 빌일걸? 굴뚝으로 누가 내려가지? 난 싫어. 너가 해. 나도 안 해. 빌이 내려가면 되겠네. 이봐 빌, 주인님이 너더러 내려가래. 잠자코 있던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빌이 불뚝을 타고 내려온다 이 말이지? 흥, 다들 뭐든지 빌한테만 떠넘기는군. 난 절대로 빌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벽난로가 확실히 좁긴 좁네. 그래도 발차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앨리스는 최대한 굴뚝 아래로 발을 당겨 오므린 채 작은 동물이 굴뚝벽을 핥히며 기어 내려오는 소리가 가까워지길 기다렸다. 빌이네. 앨리스는 발길질을 한 방 세게 날린 후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가만히 기다렸다. 처음엔 여럿이 동시에 애취는 소리가 들렸다. 빌이 날아간다. 다음엔 토끼가 외쳤다. 울타리 옆에 있는 자네들 어서 빌을 받아. 그러고는 조용해졌다. 그러다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받쳐. 이제 브랜디 좀 줘봐. 숨 막히지 않게 조심하고. 이 친구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 좀 해봐. 마지막으로 낑낑대는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다. 글쎄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워낙 정신이 없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난감같이 뭐가 불쑥 나오더니 내가 녹회처럼 하늘로 날아갔으니까요. 정말 그랬다니까 이 친구야. 다른 목소리들이 맞장구를 쳤다. 집을 태워버려야겠어. 토끼가 말했다. 그러자 앨리스가 있는 대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기만 해봐. 다이너를 시켜서 혼을 내줄 테니. 순간 찬물을 끼얹듯 주위가 조용해졌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붕을 걷어내면 되는데. 잠시 후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토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선 손수리 한 대면 될 거야. 앨리스는 생각했다. 웬 손수레? 하지만 길게 생각할 틈도 없었다. 작은 돌들이 소나기처럼 창문으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다. 그중 몇 개는 앨리스의 얼굴에 맞았다.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또다시 주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바닥을 보던 앨리스는 돌들이 모두 작은 케이크로 변한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곧 그럴듯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 케이크를 먹으면 분명히 내 키가 변할 거야. 더 커질 가능성은 없으니 작아지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를 한 조각 먹었고 곧바로 몸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신이 났다. 문을 빠져나갈 만큼 작아지자 앨리스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에는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 있었다. 불쌍한 꼬마 도마뱀 빌이 가운데서 기니피그 2마리의 부축을 받은 채 병에 든 걸 받아먹는 중이었다. 그러다 앨리스가 나타나자 모두들 우르르 몰려들었다. 앨리스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울창한 숲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다니며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우선 원래 내 키로 돌아가야 해. 그런 다음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것은 확실히 멋진 계획이었고
군더더기 없이 간단한 방법 같았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잡힌다는 점이었다. 앨리스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무 사이를 빠끔 내다보고 있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작지만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났다. 앨리스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크고 둥근 눈에 덩치가 산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앨리스를 내려다보며 앞발로 슬쩍 건드리려고 했다. 가엾기도 하지. 앨리스는 달래듯 말했다. 그러고는 휘파람을 불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강아지가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와락 겁이 났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구슬린다 한들 잡아먹으려 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앨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강아지를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강아지는 좋아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컹컹대며 나뭇가지로 달려들었다. 앨리스는 깔리지 않으려고 잽싸게 커다란 엉겅퀴 뒤로 몸을 피했다. 앨리스가 다른 쪽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강아지는 나뭇가지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고 급하게 붙잡으려다 그만 나동그라졌다. 앨리스는 집마차를 끄는 말과 장난을 치는 기분으로 강아지 발에 짓밟힐 것 같으면 매번 엉겅퀴 더미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강아지는 앞으로 조금 달려왔다. 뒤로 멀찍이 물러나기를 반복하며 내내 목이 쉬도록 짖어댔다. 그러다 결국엔 혀를 쭉 빼물고 숨을 헐떡이며 커다란 눈을 반쯤 감은 채 저만치 풀썩 주저앉았다. 도망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순간이었다. 앨리스는 바로 주랭랑을 쳤다.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까지 숨이 턱에 닿을 만큼 달렸다. 그래도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어. 앨리스는 미나리 아제비에 기대시면서 이파리로 부채질을 했다.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내 키만 원래대로였어도 어머? 그러고 보니 내가 다시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하면 될까? 무언가 먹거나 마셔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먹지? 가장 큰 문제는 무얼 먹느냐 하는 거였다. 주변에 있는 꽃과 풀잎들을 훑어보아도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먹거나 마실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근처에 앨리스 키 높이만한 커다란 버섯이 하나 있긴 했다. 버섯 밑동이며 옆이며 뒤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앨리스는 문득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다. 까치발로 버섯 가장자리를 넘겨다보던 앨리스는 덩치가 큰 파란색 애벌레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애벌레는 팔짱을 낀 채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앨리스든 뭐든 아무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기다란 관이 달린 물담배를 뻐끔거리고 있었다.